축구 8경기 준비해 왔고요.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인데, 일단은 최근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정반대인 두 팀이에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좀 무너진 수비, 그리고 부상자들도 있고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이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사실 득점 부분에 있어서 좀 헤매는 부분이 있었고 무승부가 많았어요. 좀 헤매다가 최근 경기들 한부터, 이제 최근은 아니죠, 뭐 저번 달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승점 3점을 많이 기록하면서 어느덧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두 팀이 어느덧 순위가 바뀐 모습이고, 부상자 쪽을 먼저 한번 보면요, 오늘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결장을 해요. 특히나 이제 공격적인 슈팅들이랑 호프만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크다.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 호프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호프만이 뭐 많이 못 나온다 하면 슈팅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 선수가 다 빠지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좀 앞선에서 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내지 최전방에서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메넨글라드바흐고, 뭐 엠볼레나 플레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 활약이 좀 좋지가 않아요. 호프만의 득점에 좀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었던 글라드바흐고, 슈팅들도 좋은 선수거든요. 특히나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슈팅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결장은 상당히 좀 뼈아프고, 프랑크푸르트는 불투명자가 좀 있는데 몇몇 있거든요. 8경기 갑니다. 몇몇 있는데 렌츠나 아니면은 뭐 야키치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의 저는 풀로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약간 불투명 사이즈가 있는데 뭐 대충 쓱 보니까 해외 쪽 자료나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봐서 거의 풀, 이렇게 적었어요. 거의 풀 라인업.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경기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바 쪽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한 면은 있어요. 글라드바흐 쪽에 이제 이번 시즌 득점원과 슈팅들 같이 빠진 상황에서 이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어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글라드바흐가 지금 한 골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 2골 이상을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글라드바흐의 수비가 무너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골 이상을 뭐 두 골도 가능해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일단 프랑크푸르트 프랜승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 사이즈고, 지금 글라드바흐 분위기상 상승세인 프랑크푸르트를 만나서 한 방에 반등할 것 같지가 않다. 아무리 이게 뭐 1.8대 뭐 정배를 받았다 해도 저는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이고, 어느 바는 굳이 보면 오바입니다. 이 경기는 언더를 볼 수는 있어도 찍으면 안 돼요. 언더 찍을 바에 그냥 프렌 보는 게 맞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굳이 보면은 오바 쪽 아약스요. 제 미넨 글라드바흐와 프랑크푸르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프렌 그리고 오바 쪽. 저는 프렌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배당 대비 메리트로는 프렌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언더가 나와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그래도 확률상 오바 쪽이 더 높긴 한데, 어쨌든 프렌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글라드바흐의 공격 쪽에 빠진 부분이 있고, 수비가 지금 너무 불안하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지금 상승세를 막기는 좀 빡세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좀 조금 불안한 면이 있는 부분은 불투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온다고 보고 해외 쪽에서도 뭐 그런 쪽의 확률을 더 높게 봐서 일단 저도 승리 확률을 높게 봤는데, 그러니까 프렌 확률을 높게 봤는데, 그런 선수들이 좀 빠진다면 좀 힘들게 갈 수는 있으나 그래도 글라드바흐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고민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울버햄튼. 요 경기는요, 기본적으로 부상이나 빠지는 선수들이 양 팀에 각각 있어요.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수비 쪽에 더피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요, 뭐 덩크도 못 나오고요, 뭐 데니 웰백, 얘는 공격 자원이죠. 데니 웰백도 빠지게 됐고 덩크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덩크는 적었죠. 웹스터
이렇게 적어드려야겠네. 웹스터도 수비 쪽 자원인데 불투명 사이즈고요. 벨트만 얘도 수비 쪽인데 불투명이고요. 랄라나는 이게 코로나라는 얘기도 있고 해외 쪽에서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벤치 정도는 뭐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불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예요. 지금 수비 쪽에 특히나 이제 센터백 라인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덴번 남아있고 나올 수 있는 센터백 자원이 그리고 딱히 없어요. 뭐 여기 웹스터나 벨트만 중에서 출전이 가능하다면 센터백으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브라이튼이 아마 이번 경기는 뽀백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원래 브라이튼이 수비가 뭐 양 사이드는 둘째 치고 센터백 라인은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레오레 같은 선수들한테 상당히 좀 고전할 여지가 있는데 가뜩이나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분명한 좀 불안 요소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미드필더 쪽이나 공격 쪽은 선수들이 다 나와요. 최근에 약간 부상이 있었던 뭐 트로사나 앞쪽에 뭐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다 출전이 가능한데 수비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맨체스터 시티전에 히메네즈가 퇴장을 당해서 출전 정지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게 됐고요. 아마 뭐 공격 라인에 대한 고민은 많을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아다마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뭐 황희찬이나 뭐 트링캉 정도도 쓸 수 있고 추가로 선발 가능성은 아무래도 뭐 포덴스 정도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득점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득점에 있어서 어려워하는데 수비는 잘 되거든요. 뭐 누리 같은 어린 선수들이 특히나 측면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다 보니까 뭐 중앙에서의 안정감도 더해주고 뭐 조세사 같은 좋은 골키퍼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수비 쪽의 안정감이 더해져서 이 경기는 언더 쪽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도 언더를 봅니다. 브라이튼의 무딘창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뭔가 공격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울버햄튼에 그리고 히메네즈가 빠진 상황에서 아다마 혼자만 의존해서 역습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브라이튼이 지금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아다마를 두고서 쉽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울버햄튼 프렌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프렌 쪽을 보는데 결국에 이거 브라이튼이 쉽게 못 뚫어낼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쉽게 못 뚫어낸다 했을 때 지금 브라이튼의 수비로는 아다마 트로레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여지가 높아요. 사이드 쪽에도 이제 뭐 쿠쿠렐라, 뭐 램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사실 램티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좀 특화가 된 사이드 백이고 쿠쿠렐라 같은 경우도 뭐 이 선수가 느리거나 하진 않은데 순발력이나 사이즈 면에서 아다마 상대로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부딪히면 날아갈 사이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브라이튼의 중앙 수비 라인도 느려요. 이렇기 때문에 빠른 울버햄튼이 그냥 수비만 하다가 뭐 맨시티전에도 한 번씩 그냥 뭐 뻥뻥 차가지고 공격했잖아요. 물론 상대가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그것보단 더 공격이 잘 될 거고 당연히 그리고 때때로 시도하는 그런 역습 과정에서도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서 울버햄튼이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언더, 무승부, 뭐 프렌 이 정도 사이즈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브라이튼 쪽에 코로나로 결정한다는 선수 소식이 있는데 아까 제가 랄라나 관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쪽도 빌라와 마찬가지로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뭐 반대를 받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울버햄튼이 간만에 좀 득점을 올릴 만한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득점포가 없었는데 오늘 아다마를 필두로 좀 상대를 많이 흔들 사이즈다 라고 봤고 벌리 대 와포드 지금부터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게임들이 계속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온 프라이브루크, 뭐 크펠, 사우스햄튼 상당히 어려운 게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요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은 이제 벌리의 반스 공격 자원이 아웃돼 있고, 코르네 같은 또 좋은 공격 자원, 사이드 공격 자원이 불투명하게 떠 있는데, 얘도 뭐 나온다는 식의 얘기가 있고, 아니면은 이번 경기까지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번 경기가 나올지 말지 약간 애매한 사이즈예요. 다음 경기부터는 확실히 좀 가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좀 불투명한 사이즈로 확실히 보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이 좀 있죠. 콜로나 뭐 에테보 같은 수비 쪽 자원, 그리고 사르, 뭐 확실한 최전방 아니지만 득점원이죠. 여기 이제 벤 포스터 골키퍼나 뭐 이런 선수들이 부상인데, 일단은 뭐 수비 쪽에 시어랄타나 마시나 같은 선수들 불투명 사이즈인데 돌아올 걸로 보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포드의 수비가 최근에 상당히 불안한데, 그나마 좀 위안거리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이 경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 어떤 스코어가 나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언더 오바도 어렵고요, 승패도 어려워요. 근데 굳이 따지면은 와포드 프렌과 이점을 좀 오바를 일단은 봤습니다. 뭐 벌리가 최근에 뭐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 계속 했잖아요. 어려운 팀들과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선에서의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최근 분위기에 있어서는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벌리의 득점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고, 와포드 역시도 벌리가 그런 식으로 오늘 이겨야 돼요. 벌리는 이겨. 계속 무만해서는 이거 잔류를 할 수 없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는 이기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한다면은, 와포드 역시도 수비가 안 되지만 공격력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라니에르 감독이 오고부터는. 그러니까 득점할 가능성이 뭐 벌리도 그렇고 와포드도 그렇고 뭐 상당히 저는 높게 일단은 보고 있어서 오바 쪽으로 봤고요. 사실 뭐 1대1 무승부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는 저는 오바가 조금 더 낫다고 봤고, 시어랄타나 마시나가 돌아온다면은 와포드가 프렌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벌리가 이길 가능성보단 높게 보긴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기를 뭐 제가 분석은 해왔지만 건드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안 건드는 편이 낫지 않을까. 가더라도 좀 고배당 박스나 뭐 그런 박스 정도나 이제 뭐 건드려 볼 만한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찍으면 저는 뭐 프렌을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기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렵다. 강등권 대결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흔히들 이제 뭐 슬쩍 막 부상자들이나 이런 거를 좀 보셨으면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좀 많이 보실 만한 사이즈인데, 저는 그렇게 쉽게 뭐 결정이 날 만한 경기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우스햄튼 쪽에 로메오랑 살리소가 지난 아스날전에 출전 정지로 빠져 있었는데 오늘 경기 복귀합니다. 수비 쪽과 미드필더 자원인데 복귀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좀 힘을 실어줄 전망이고, 아무래도 주중 경기였는데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 빵빵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아담 암스트롱이나 브로자 같은 선수들도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경기에 뭐 교체로 아웃되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불투명 사이즈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총으로 살펴보면은 크리스탈 팰리스는 요아킴 앤더슨, 앤더슨이라 적을게요. 수비 쪽과 메가더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불투명 사이즈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메가더는 못 나온다, 뭐 앤더슨은 나온다, 뭐 이런 쪽의 분위기여서, 그러니까 뭐 수비 쪽엔 나오고 미드필더 자원은 이제 못 나온다, 뭐 약간 이런 소식인데, 어쨌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미드필더진은 사실 뭐 코너 갤러거나 아니면은 쿠야테 뭐 이런 선수들의 상당히 의존도가 높거든요. 나머지 한 자리 메가더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퍼즐을 지금 얘 썼다가 쟤 썼다가, 뭐 지난 경기 슈럽 얘 썼다가 뭐 밀레보비치 얘 썼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빡빡한 좀 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불안함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봤어요. 그 이유 자체가 사우스햄튼의 골키퍼 쪽에서 이제 메카시나 포스터가 다 빠져요. 이러다 보니까 뭐 윌리 카바이로라는 골키퍼가 나오는데, 일단 신장면에서 작아요. 작기도 하고
사실 쓰려고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는 뭐라 그러지? 좀 경험을 이제 이런 선수들한테 좀 더 하고 어쨌든 부상으로 아웃되는 이렇게 사실 두 명이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리그에서 서드 세컨도 아니고 서드 골키퍼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카바에로가 나온다면은 크리스탈 팰리스는 벤테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볼에서 결국 좀 힘들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나마 조금 더 낫다고 일단은 봤고요. 저는 2.5기 좀 언더 봅니다. 이 경기. 이 경기 역시도 막시 좀 쉽지 않다라고 봤어요. 경기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올프렌을 봤었어. 처음에 올프렌 봤다가 이건 좀 너무 성의도 없어 보이고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한두 경기에 대해서 한 반반 사이즈 정도 보이는 거에서 바꿨다가 말씀드렸는데 사우스햄튼 프렌을 봤다가 크리스탈 팰리스 승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애초에 제 초반이 사우스햄튼 프렌이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 건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오늘은 확실히 좀 건들 경기랑 안 건들 경기가 좀 나눠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드릴 것만 딱 건드리고 저는 나머지는 안 건들지 않을까. 다섯 번째 경기 이제 레버쿠젠 대 호펜하임 경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부상자 쪽을 먼저 볼게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 이제 프림퐁 수비 쪽에 자원 출전 정지로 빠지고 여전히 이제 수비 쪽 바커 부상, 밤가트린거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주요 선수들이 부상이 있는데 요 경기도 사실 좀 배팅하기 좀 빡세긴 한데 뭐 갈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호펜하임 쪽에 불투명자가 너무 많습니다. 쪽에 이제 카도라백이나 미드필더 자원님 게이거 아니면 공격 자원이 크라마리치 또 이제 삼선 뭐 아니면 센터백으로도 좀 종종 나오는 그릴리치 라르센 앞선의 자원이 다 불투명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라인업이 좀 구성될지 사실 싹 다 주전이거든요. 싹 다 주전이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뭐 라인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본 바로는 크라마리치는 좀 가능성이 높고요. 공격 쪽에 삼선에서 이제 좀 요즘 좀 센터백으로 나오는 그릴리치 같은 경우는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씩 지워볼게요. 라르센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는 못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게이거는 반반 정도 봐요. 카더럽백이랑. 그러니까 한 이쪽 둘은 못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이쪽 둘은 반반 사이즈 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 거의 뭐 2대 0에서 그냥 5대 2까지 그냥 싹 뒤집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앞선에서의 득점력 자체는 좋아요. 패트릭 시크가 돌아온 이후부터 공격력 자체는 분명히 뛰어난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나 아니면 이제 호펜하임 쪽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라마리치 앞선의 크라마리치 정도는 분명히 출전 확률이 높다.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2.5 기준 오바 같은 경우 제가 웬만하면 똥배 오바는 웬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 이상 잘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바 쪽의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웬만하면 오바가 나올 만한 사이즈 정도로 보이고 여기 배당 같은 경우가 1.34 분데스리가 7연속 오바 배당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는 100%한 번도 안 부러졌습니다. 올해 7연속 오바에다가 이기 때문에 그럼 배당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배당도 괜찮고 사이즈도 오바가 나올 사이즈라고 봐서 이 경기를 굳이 승패로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오바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젠이 뭐 수비가 불안해서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 패배를 했지만 슈크가 있는 공격진만큼 확실히 믿을만해 보이고 호펜하임도 불투명자가 많지만 크라마리치 정도는 출전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오바를 그냥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승패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해외 쪽에서는 이거 호펜하임 프렌 상당히 많이 봅니다. 진짜 제가 상당히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웬만하면 다 호펜하임 프렌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 정도. 저는 오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경기 유니언 베를린 대 프라이부르크인데 어서 오세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장자 부분에서 유니온 베를린 쪽에 이제 마빈 프리들이 핵심 수비수가 결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빠지는 걸로 보이고,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는 뭐 야니 케이틀 같은 미드필더 자원이나 뭐 슈메트 서브 자원 이 빠지는 걸로 보이고, 뭐 페테르센 쉘터백 정도가 이제 불투명인데, 사실 쉘터백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쉘터백 정도만 나와줘도 뭐 요 정도는 빠져도 어느 정도 라인업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이제 프라이브로크인데, 유니온 베를린은 제 생각에 물론 지난 경기 로테이션이 좀 돌아갔어요. 그로이터 프리트한테 졌잖아요. 뭐 앞선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뭐 아원이나 아니면은 미드필더 쪽에 걔 이름 뭐였지? 캐디라도 좀 교체 명단이 있었고, 확실히 좀 지난 경기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아무래도 그로이터 피루트다 보니까 상대가 로테이션을 좀 돌렸었는데, 일정에서의 빡빡함을 확실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게 이번 시즌 상당히 좋거든요. 이번 시즌에 이 네임에 비해서, 팀의 네임 밸류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좀 겹쳐지면서 확실히 이제 박싱데이 오면서 힘이 많이 빠질 거예요.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 유니온 정배를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프라이브로크 프렌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 지난 호펜하임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극장골을 먹으면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질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었어요. 뭐 무승부 정도나 뭐 그 정도 사이즈 승점을 얻을 만한 경기였다고 보는데, 뭐 PK 실축도 아쉬웠고 뭐 극장골도 좀 아쉬웠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경기력 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다. 지금 유니온 정도 상대로 뭐 이긴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지지 않는 사이즈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걸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그리포나 뭐 이런 앞선의 자원들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온이 좀 체력적인 부분,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여파가 분데스리가 이제 겨울 휴식기가 다가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언어바는 굳이 보면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생각에는. 근데 언어바는 안 건드는 게 좀 나아 보인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인데, 이거는 그냥 라이프치히 승 보고 넘어갈게요.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라이프치히가 아직 원정 경기 승리가 없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원정 경기 이제 그 무승을 깰 타이밍이에요. 지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 지금 뭐 하우레오나 뭐 우드오카이 같은 수비 쪽의 자원들 빠지고, 스트로블 같은 이제 자원들도 이제 오늘 못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프치히는 폴센 올모 말고는 딱히 크게 부상자도 없어요. 뭐 장기 부상자는 할스텐베르크 정도, 아니면 이제 뭐 하이다라, 클로스터만 요 정도가 이제 좀 불투명 사이즈인데, 요 경기는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정도는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뭐 사운드 들어가나요? 지금 복도에서 밖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데. 8번째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마지막입니다. 일단은 쉽지 않은 경기예요. 아스날 같은 경우가 풀라인업이고요. 그러니까 풀라인업이라 한 부상자가 있는데 없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냥 풀라인업이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커트 주마나 뭐 오그보나 뭐 이런 센터백의 라인이 싹 다 아웃이고요. 벤 존슨, 뭐 프레데릭 같은 추가적인 수비 자원, 여기에 이제 크레스웰 사이드백 자원까지 불투명히 떠 있어가지고, 뭐 다른 데는 다 멀쩡하거든요. 팔다리는 뭐 다 멀쩡한데 수비 쪽에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게 웨스트햄 같은 경우 수비 뎁스가 엄청 넓어요. 뎁스가 넓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디오프나 뭐 크레이크 도슨 뭐 이런 애들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주마랑 오그보나는 분명히 없으면 공백이 엄청 커요. 이 선수들이 뭐 꽤나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중앙 수비 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뭐 크레스웰 같은 경우도 오늘도 못 나오면 좀 너무 웨스트햄 쪽에 수비 쪽에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 아스날 쪽 보기 전에 아스날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오바메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주장직을 이제 오바메양에 박탈 당했죠. 박탈 당하고 오늘 경기 아마 라카제트가 임시로 좀 차고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런 뭐 내부적인 좀 문제가 분명히 있으나 그래서 오바메양이 아마 선발로는 100%안 나오고 교체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아스날한테 좀 희소식이 아닌가,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뭐 라카제트가 나오거나 할 텐데 오히려 좀 좋아졌어요. 오바메양이 억지로 주장 달고 계속 나오는 것보다 최근에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이 나오는 게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생각하고 뭐 사카나 아니면은 스미스로 뭐 이런 선수들의 출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일단 아스날 승쪽을 보는데 아스날이 아무래도 점유율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매치업상 상성상 웨스트햄에 그리고 조금 더 웅크리고 역습을 때릴 텐데 아스날이 이런 사이즈에서 상당히 좀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도 그랬었고 원래 이런 팀들 상대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거든요. 그때 어찌됐거나 홈 경기고 홈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좀 덜하기도 하고 웨스트햄이 수비 쪽에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안토니오 같은 자원한테 이제 역습으로 한 방 먹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오바를 받고요. 어쨌든 상성면에서나 여러 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 이 경기도 원래 프렘 받다가 바꿨습니다. 아스날 승으로. 그러니까 프렘 갈 바엔 무승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아스날 그래도 승리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정배 쪽은 다 어려워요. 저 생각 라이프치히 말고는 다 어렵습니다. 진짜로 다 터져도 안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바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이 충분히 지금 아스날 상대로 득점 가능성이 있어요. 웨스트햄도 이제 수비 쪽에 많이 빠졌고 아스날에 이제 항상 매 경기 한 골씩 한두 골씩 날려먹는 오바메양이 안 들어온다면은 바로 지난 경기에서 오바메양 안 쓰니까 바로 세 골 넣는 거 봐요. 맨날 오바메양 쓰다가 한 골, 두 골, 진짜 두 골, 세 골 날려먹을 때도 있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한 골씩은 뭐 두 경기 중 한 경기가 아니라 매 경기 한 골씩 날려먹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이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골 기대값에 비해서 득점 횟수가 EPL 팀 중에서 제일 높은 순위로 놓친 찬스가 많았거든요. 기대값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경기부터 이제 오바메양 안 쓰기 시작하니까 득점이 좀 터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바 쪽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아스날 승보다 오바가 낫다고 봐요. 어느 두 개는 뭐 다 괜찮아 보여요. 제 생각에 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언어바는 언어바나 좀 프렌 쪽으로 건드리는 게 뭐 라이프치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 생각에 언어바나 좀 프렌 쪽으로 건드리는 게 좀 나아 보이고 도르트문트는 제가 왜 뺐냐면은 그거는 베팅하려면 무조건 마인을 가야 돼요. 그레이트 피르트잖아요. 근데 핸디를 2를 받았어요. 2를 받았는데 울버프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1을 받았는데 지금 그로이트 피르트 같은 경우 뭐 지난 경기 승리를 따낸 부분도 어쨌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상자들이 원래는 많았거든요. 가뜩이나 라인업이 9덱인데 부상자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상자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 부분, 주전들이 특히나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승리도 따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마에는 저는 햄무 뜰까봐 불안해가지고 일단은 좀 뺐습니다. 햄무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부상자들도 여전히 이제 도르트문트가 다시 또 늘어났기 때문에 하팔게르로나 이런 애들이 불투명하게 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근데 찍으면 저는 마인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인 찍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글라다바 프랑크트 이거 프렌 오버 봤고요. 프랑크 프렌 오버 이거 울버 프렌 언더 브라이튼 대 울버는 울버 프렌 언더 봤고요. 벌리 와포드는 와포드 프렌 오버 와포드 프렌 오버를 봤고요. 네, 프랑크 프렌 맞아요. 와포드 프렌 오버를 봤고 크리스탈 팰리스랑 사우스햄튼은 크펠 승 언더를 봤고
이 정도면 됐죠? 뒤에 거는 이제 다들 들으셨을 테니까 영상 어차피 올라갑니다.